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포인터의 기본 개념과 인터펑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포인터, 그리고 그 외에 포인터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터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다루기 위한 상수 또는 변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인데 보통 그 인테저나 또 플로트 같은 밸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한 타입이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제처럼 캐릭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캐릭터 변수에 캐릭터 컨스탄트를 어사인 하면은 변수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변수는 메모리 공간의 특정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G라고 하는 캐릭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캐릭터 타입 변수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사실은 캐릭터 전체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A, B, C 뭐 이런 캐릭터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small c, small k 이런 캐릭터가 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뉴라인 캐릭터 같은 특수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와 그 변수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하나의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는 변수가 캐릭터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이와 같은 문자 상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포인터 타입은 어떠냐면 네, 포인터는 사실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G라는 값을 갖는 A 캐릭터라는 변수가 있을 때 A 캐릭터가 메모리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드레스죠. 이 어드레스들의 집합이 포인터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밸류들이 됩니다. 보통은 그 메모리 어드레스는 0번지에서 시작해서 그 메모리 스페이스가 차지하는 그 맥시멈 값, 그 크기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어드레스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그 하나의 그 주소 값이 그 포인터 타입이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포인터의 레인지는 그 컴퓨터에서 지원하는 그 어드레스의 미니멈과 맥시멈 값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에는 그 데이터 타입에 어떠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코드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컴파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션은 컴파일이 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떤 오퍼레이션은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포인터에 대해서 가능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인테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인터에 10은 인테저 타입이죠. 포인터의 인테저를 더하는 연산, 또 포인터의 인테저를 빼는 연산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연산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컴파일러가 일단 에러가 아니라 정상적인 컴파일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또 다른 오퍼레이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터와 포인터 간의 더하기, 또는 포인터와 포인터 간의 빼기, 포인터와 포인터 간의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 연산들을 각각 한번 컴파일 시도해 보시고 어떤 연산이 허용이 되고 어떤 연산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직접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인터 베리어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터 타입은 메모리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인터 베리어블은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테저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123이라는 숫자를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예약되는 것이고 그 안에 마이너스 123이 들어가는데 이 A가 메모리 공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어드레스의 예로 그냥 한 가지 예로 여기 234560이라는 숫자를 그냥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의 어드레스가 234560이라는 뜻이죠. 자, 이 변수는 일반적인 인테저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 포인터 변수의 이름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P는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포인터에 저장되는 어드레스는 다른 변수의 주소값, 어드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어드레스를 P에다가 집어넣는다면 A의 어드레스인 234560이라는 값이 P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A 속에 있는 값하고 P 속에 있는 값은 둘 다 숫자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A 속에 있는 마이너스 123은 그 자체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값이라면 이 P 속에 있는 그 이 숫자는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쉽게 정의되지 않지만 어디엔가 메모리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죠. 어드레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P 속에 있는 이 숫자를 따라가면은 A의 위치가 나옵니다. 즉 P라는 숫자를 따라가서 보니까 그 위치에 이렇게 가보면 A라는 또 다른 변수가 보통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주소를 받아서 거기로 따라가면 제가 있는 위치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통 이 어드레스의 값 자체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이 변수의 그 어드레스는 사실은 컴파일러하고 운영체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실행되는 환경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어드레스 요 값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지 않고요. 그보다는 P가 A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즉 그 P와 A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의 어드레스 자체는 사실 컴파일러와 운영체제가 뭐 그때그때 결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도 없고 중요한 값이 아닙니다. 하지만 P가 A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를 따라가면 A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제 이 값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단순화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 노테이션이 이와 같은 화살표를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가 A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P를 따라가면 A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관계인데 그냥 절대적인 이 어드레스 밸류는 무시하고 B가 A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관계만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화살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요약하면은 자, P는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A는 그냥 변수입니다. 타겟 베리어블이죠. 포인터가 타겟 베리어블을 가리키고 있을 때, 즉 포인터가 그 타겟 베리어블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관계를 이와 같은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터는 화살표의 그 시작점, 테일에 해당하고요. 그 포인터의 그 화살표의 끝부분은, 헤드 쪽은 그 가리킴을 당하는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포인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포인터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어려워하냐면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헷갈리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A를 그냥 액세스하는 건 쉽지만 P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이 관계가
사실 아주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주 헷갈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더 많이 헷갈리고,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포인터를 공부하실 때 그 대충 공부하시고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라가 보시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포인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실제 몇 가지 중요한 문법만 알면은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포인터 변수의 선언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는 일반 변수의 선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어, 데이터 타입을 앞에 써주시고요. 변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 애스터리스크를 찍어주시면 그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그 변수는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포인터 변수의 경우는 초기화를 0으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이 null 대문자 null pointer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0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0이라는 인테저 타입을 포인터에 집어넣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value하고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는 포인터에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보통 이 null이라는 이 상수가, 이 심볼이 stdio.h 속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샵 define 문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이 null이라는 심볼이 나오면 이 뒤에 있는 이 파트로 치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를 null로 초기화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값이 p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p 값을 p 값의 초기화가 되는 null의 그 정의를 잠깐만 보시면요, 그 null의 value 자체는 0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void pointer 타입으로 이렇게 괄호를 써줬죠. 이거는 cast 오퍼레이터인데요. 즉 인테저 타입이었던 그냥 제로를 포인터 타입의 인테저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void pointer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기에서 기억해 주실 부분은 포인터를 선언을 하실 때 포인터의 초기화는 이렇게 대문자 null이라고 하는 심볼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null이라고 하는 심볼은 stdio.h 속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stdio.h를 include 하시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것인데요. 보통 그 포인터는요,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그 용법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어드레스를 포인터에 집어넣으려면 일단 그 변수, 타겟 변수의 어드레스를 꺼내와야 합니다. 자, 그럼 어드레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앰퍼샌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인테저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그림처럼 a라는 인테저 변수가 있고 그 안에 인테저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언제나 메모리 어디인가에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 위치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냥 a를 출력하시면 마이너스 123이 나오는데 앰퍼샌드 a라는 이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a의 어드레스인 2345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인테저 값이 아니라 포인터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p가 a의 어드레스 23456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p라는 그 포인터 변수는 아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그 값에 234560이라는 a의 어드레스를 집어넣으면 그때 이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그 어사이먼트 이후에는 p가 a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가 a를 가리키는 상황이 됩니다. 자, p가 a를 가리킬 때 우리는 화살표를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포인터 변수에서 시작해서
이와 같이 그 타겟 베리어블까지 향하는 화살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터와 타겟 변수 사이에는 그 어드레스 자체보다는 그 관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에서 타겟 베리어블로 가는 이 화살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문법에 의해서 포인터 변수에 다른 변수의 어드레스를 넣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현재 이 앞에 있는 이 어사이먼트에 의해서 P가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는 P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꺼내오거나 A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그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 또는 indirect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별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그냥 P를 쓰시면 2, 3, 4, 5, 6,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의 이름을 쓰면 그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처럼 별 P라고 썼습니다. 별 P라고 쓰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는 변수 무엇일까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 P는 A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별 P equal 89라고 썼습니다. 이 의미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에다가 89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오른쪽과 같은 상황에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A죠. 그러면 저 명령은 A에 89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해보죠. 방금 그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값이 사라지고 여기에 89라는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오퍼레이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C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는 아마 인테저 타입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 P 곱하기 2라는 익스프레션을 썼습니다. 여기서 P는 A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P를 쓰시면 A에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P에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서 A라는 변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A는 현재 89죠. 그래서 이 값은 89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값은 C라는 또 다른 변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별은 별 사이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배운 그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자, 첫째는 곱하기를 나타내는 별이죠. 이 곱하기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인테저 상수나 또 플로트 상수나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곱하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이 나오고 그 뒤에 포인터 변수가 나왔다면 이때는 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별표 뒤에 포인터가 나오는 경우는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아까 배운 그 내용이죠. 변수 선언에서 타입과 변수 이름 사이에 별이 들어가면 이 별표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용법, 포인터를 만드는 별,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 별, 그리고 곱하기 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오퍼레이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앰퍼샌드,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하고요.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앰퍼샌드하고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에스터리스크는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그 어드레스가 그 변수가 있을 때 변수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고 그럼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 어드레스 앞에다가 이렇게 포인터 죄송합니다. 어드레스 앞에다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붙이면은 원래 이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서로 캔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별 앰퍼샌드가 아니라 이렇게 앰퍼샌드 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C 언어의 문법에서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허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허용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을 위해서 제가 포인터의 연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사실 약간 좀 복잡한 연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연습 삼아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포인터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제에는요, 3개의 인테저 변수가 있습니다. 각각 A, B, C가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터 변수 3개를 선언했습니다. 자, 포인터 B, Q, R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권장하듯이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지금 나타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그 빈칸으로 나타낸 값들은 제로 또는 널로 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다 6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이, 네, A에 6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A의 값이 6으로 설정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령, B에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오퍼레이터에는 %B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B의 주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B의 주소를 P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자, P가 B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어떤 변수의 어드레스를 어떤 포인터에 넣으면 그 포인터가 그 변수, 타겟 베리어블을 가리키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P가 B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해를 넘어서 익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변수의 어드레스를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그 포인터가 타겟 변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 변수에다가 다른 변수의 어드레스를 넣는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는 그 포인터에서 그 타겟 베리어블까지의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다.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Q에 P의 값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P의 값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B의 어드레스가 P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는요, P 속에 있는 값이 Q에 복사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P 속에는 B의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드레스의 값을 Q에 복사해 버린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P에 들어있는 밸류, 즉 B의 어드레스를 Q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오퍼레이션은요, 자, B의 어드레스가 P에 들어갔고 그 값이 Q에 들어갔으니까 Q 속에 B의 어드레스를 집어넣은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P는 B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Q에서 B로 연결하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포인터가 어떤 타겟 변수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포인터의 밸류를 이렇게 다른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그 두 번째 포인터의 값도 사실은 이 B를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작점이 두 개의 포인터이고 그 두 개의 포인터가 모두 다 같은 변수를 가리키는 두 개의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익스프레션을 한번 보죠. 자, C의 어드레스를 R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R은 포인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C의 어드레스가 R에 들어가고 그 관계는 R이 P를 가리키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R이 C를 가리키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R로부터 C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드레스를 그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P에다가 A의 어드레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아까는 P가 B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A의 어드레스를 P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변수에 원래 있던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이 그 변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아까는 P가 B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P 속에 B의 어드레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되면 원래 있었던 값은 사라지고 A의 어드레스가 P에 들어갑니다. 이 상황은 P가 A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P에서 A로의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오퍼레이션 가보죠. 별 Q에 8을 넣었습니다. 자, 별 Q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Q가 현재 B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별 Q 하면은 B라는 변수하고 완전히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의 의미는 B에다 8을 집어넣어라 라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B 속에 8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오퍼레이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별 P를 별 R 속에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별 P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P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별 오퍼레이터,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에는요, 그 시작점에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P에서 한번 화살표를 따라가면 무엇이 되죠? 네, 6이라는 A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 P는 A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그 A가 6이기 때문에 6을 여기다 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별 R은 무슨 뜻이 될까요? 자, 현재 R이 어디 있습니까? 자, R이 여기 있죠. 별이 붙었기 때문에 R에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갑니다. 네, C가 바로 별 R이죠. 별의 R은 C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C에다가 아까 P가 가리키고 있던 A의 값 6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C도 6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가 된 거죠. 자, 마지막 오퍼레이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는 어디 있죠? A는 여기 있습니다. 자, A의 값은 6입니다. 6 더하기 별 Q 한번 해보죠. 자, 별 Q는 어떻게 됩니까? 별 Q는 Q가 여기 있으니까 별 Q면은 화살표를 하나 따라가서 B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8이 되죠. 6 더하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자, C의 어드레스를 가져오고 그 어드레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그래서 자, 아까 C가 얼마였습니까? 네, C의 값은 6이었죠. 그래서 6을 여기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다시 6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밸류를 계산하면 20이 되고요. 20을 별 아래다 집어넣습니다. 별 R은 어디 있습니까? R에서 시작해서 별이 붙었으니까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 아까 계산했던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의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제는 사실 상당히 인위적이고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예제 속에는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시간을 좀 많이 들이셔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